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는 서민 대중을 위한 진실한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 는 내용입니다. 저는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쁩니까? 오늘날 정치가 이 포퓰리즘, 즉 대중의 의도에 걸맞는 정치적인 이 아젠다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중들이 원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들끼리의 그냥 리그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척 하지만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대중의 삶의 개선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보수, 진보, 좌우 그러는데 그런 이념이 서민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그게 장사하는 데는 이미 철 지나갔다는 겁니다. 북한을 갖다가 띄우면서 평화, 전쟁이냐 평화냐 자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진보적 세상을 만들어서 인권과 자유가 어떻고 하는 것도 다 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자유의 인권의 과잉이고요. 평화의 과잉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봤을 때 성장한다고 쇼를 하고 있는 거나 더 나아가서 종북 척결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철 지나간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종북 척결을 이야기하려면 종북을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뭉가리우스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자는 그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 종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한 30-40%를 종북이라 보고 척결해야 될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종북 척결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종북을 학살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종북을 척결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이 땅에 조금이라도 친북, 종북 세력들이 통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북이 늘어나 버렸어요.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명박 박근혜가 정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들 옹호하는 사람의 자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국가적 주택 공급을 이야기하니까 황장수가 허접한 서민주택을 들고 나와서 지금 부동산으로 세를 얻어맞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 양쪽을 선동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자가 창당하는데 사무실도 필요 없고 회비 낭비도 안 받는다. 그러면서 앵그리블루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으로 사람들을 잡아두고 가려고 선동하고 있다. 잡아둬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5년 3개월 동안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회원 가입해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대중들에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를 풀어가는 가치가 이 사회는 꼬여 있다고 봅니다. 서민들이 다수인데 그들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들을 이용해먹는 기득권층에 다 놀아나고 있다고 봐요. 자, 전라도 이리 줄 서고 경상도 이리 줄 서라. 자, 좌파 이리 줄 서고 우파 이리 줄 서라.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허접하기로는 둘 다 삐까삐까하게 비슷한데 저는 한국의 좌우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저런 정도의 인물과 가치를 가지고 여태까지 대중을 손쉽게 나누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거죠. 둘이 싸우는 척 하면서 이쪽이 싫은 사람은 저쪽에 붙고 또 저쪽이 싫은 사람은 이쪽에 붙고 이러면서 적당히 양쪽으로 나누어서 서로 한 번씩 교대로 집권하면서 먹고 살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드러났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350만 원에 뼈대만이라 했는데 뼈대가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배장판에서 완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완성시켜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어차피 남는 게 공무원이고 숱한 인력들이 놀고 있는 나라에서 고급 인력, 건설 관련 고급 인력이 놀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가 이 주택사업청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한 이 설계, 디자이닝, 엔지니어링 등을 이렇게 짜 맞추고 또 이런 거에 이 짓기 위한 원자재를 전부 납품받아서 그래서 국가가 업자들을 공모해서 우리가 이런 설계와 이런 감독을 할 거니까 너네들이 이런 디자인으로 지어라. 자재는 우리가 줄게. 너네들은 이 짓는 역할만 해주라. 그리고 너네들은 얼마를 주겠다. 근데 이게 다 350 안에 충분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업자한테는 진실하게 일하고 10% 이윤을 보장해준다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비하고 일부 다 동원해서 짓게 되면 되지요. 자, 그래서 집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됐을 때 수많은 부패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뇌물이 빠져나가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들이 집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처음부터 내 집을 가지고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고 살다 보면 좀 큰 데로 옮겨야 되겠다면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집을 가지고 돈을 벌거나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한국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은 투기해서 돈 버는 거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래, 집에 투기해서 돈 번 사람이 많을까요? 집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자살하고 결혼도 못하고 곧 정말 혼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가 월등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소수의 집을 통한 투기를 갖다가 합리화해 주기 위해서 다수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자, 여태까지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잡았고 출세했고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부분을 끝내야 된다고 말하는 제 말이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나고 그야말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다면 진작에 한국의 좌파 빨갱이들 수두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주장을 했어야 되죠. 진짜 한국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주장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자,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하는 게 없습니까? 필수재는 국가가 공급하는 게 없습니까? 물과 가스와 전기는 왜 국가가 공급하는데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국가가 공급을 합니까? 생수가 넘쳐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 발전소가 넘쳐나는데 태양광도 전부 집집마다 내걸고 있는데 왜 전기를 국가가 공급을 합니까? 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공공재처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맡겨두었을 때 그야말로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장악을 하게 되면 장난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집이 있어야 집안에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전기, 수도, 가스를 공급해놓고 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가 집을 물이 나오게 하고 욕실에 물도 내리고 목욕도 하게 하고 집을 밝히고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하고 난방도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인 원료들인 수도, 전기, 가스는 공공재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 모태인 집은 시장에 맡겨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자,
사람은 집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춥고 더운 이 나라에서 집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프리카에도 다 집은 있어요. 자,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일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대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집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 집에 좋고 나쁘고 비싸고 싸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집을 한 채씩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정신의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좋고 멋진 집에 살면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공간이라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지는데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게 해서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 집에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장에 일종의 칩처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서가 도박장에, 부동산 투기라는 도박장에 칩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자면 이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된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발상에 대해 적어도 투기를 할 사람은 하더라도 적어도 투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합니까?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정부가 싸게라도 집을 제공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멸종된다. 멸종이란 말이 우습게 들립니까? 지금 올해부터 인구가 대한민국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거나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2000년 역사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밥 안 굶고 잘 사는 시대가 없었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대한민국만 놓고 보면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서기 이후에 1950년 동안 배를 굶고 살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에 조선이나 일제 또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한 번도 따뜻하게 밥을 다 잘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기아, 배고픔이라는 걸 겪지 않고 살게 된 것도 요 근래 50년 미만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자, 인구라는 것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3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4천만 이하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지금 1억 사수를 위한 장관을 만들어놨어요. 장관 이름이 1억 사수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봅니까? 지금 일본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될 때까지 가게 되면 손을 쓰기가 늦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줄어드는 걸 방지해야 됩니다. 경제 불황에 코로나가 덮치면서 어제도 대구에서 자살한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딸이 죽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이런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게 뭡니까? 자, 위에 떠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다 추락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 밑에 있는 사람일수록 약한 고리, 새우 등들이 먼저 등이 터져서 죽습니다. 자, 이럴 때 국가가 그들을 바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깔아야 됩니다. 국가적 주택 공급은 저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주어지면요, 한국의 숫골들이나 좌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허접한 주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허접한 주택도 가지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접한 주택을 국가가 제대로 제공해서 그 속에서 가정도 꾸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제 말도 비웃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이사 가거나 쓸모가 없으면 반납한다. 그런 집을 누가 사냐?
자, 그렇게 말하는 숫골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집은 돈 벌어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작 700만 원을 주고 싼 가격에,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집을 샀는데, 근데 그 집이 거기서 또 돈을 벌어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래서요, 이 사회가 저는 엄청나게 병폐가 자리 잡고 있다.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바꾸려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냉소합니다. 비웃습니다. 내가 창당하겠다고 나서면 이런 비웃음을 엄청 받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를 비웃는 사람을 경멸하지 이런 일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저는 집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통신료가 이렇게 비싸야 되냐? 왜 우리 텔레비는 이렇게 비싸야 되냐?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비싸야 되냐? 왜 우리가 사는 차는 비싸야 되냐? 왜 기름값은 비싸야 되냐? 제가 말한 이런 부분에 각 집집마다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요. 내가 미국에서 텔레비전 오니까 한국보다 반값이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미국의 현대차가 한국보다 훨씬 튼튼하고 싸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를요,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까? 왜 통신 단말기 시장을 완전 개방해서 한국에도 싼 외국의 전화기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삼성 전화기다 이런 것들도 다 싸게 팔 수 있도록 못합니까? 왜 전화기 하나가 100 몇십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거기에 기능 좀 보태서 해마다 몇 개씩 내면서 그걸 갖다가 통신요금과 섞어갖고 할부로 만들어서 옛날 월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요금이 100 몇십만 원인데 실감하지 못하다가 어디 그걸 전화기를 분실하고 나면 그게 100 몇십만 원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듭니까? 이게 옳은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옳지 않은 게 많지요. 왜 민노총이라는 노조가요, 일자리를 장악해서 일용직 하러 가도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조비를 내야 됩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 100만 명을 위해서 왜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됩니까? 왜 대학 입시는 공정하게 시험 쳐서 그냥 시험만으로 들어가지 않고 온갖 종류의 개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럽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시도도 안 한 채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을 아주 비웃습니까? 왜 우리의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데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고 진중권유에 그냥 비꼬고 말장난하는 것들은 내수특비를 연일합니까? 왜 우리는 수천 명이 집회를 해도 단 한 줄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냐, 이런 흐름들이 대중의 각각의 머릿속에 퍼져갈 때, 그래서 대중들이 정말로 분노할 때 그걸 갖다가 이 기득권 세력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좌우가 똑같은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느냐,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도 거기도 또 전부 잘 볼 수 없도록 만드느냐, 이 말들이 퍼져나가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날까봐 두려워서 감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서민 대중을 위해 진실의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선동에 말려야 됩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진실한 선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기득권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식으로 잘못된 그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같이 착한 포퓰리즘으로 선동되어져서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제가 금방진 선동이라는 말을 쓰는 줄 아십니까? 저같이 좀 똘끼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천년 만년이 흘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에는 선동되어지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